야, 뭐 저요? 배고파. 밥 먹자. 학생이야? 네. 학생이 이런 데 다니고 혼난다. 나 카드 되게 잘 쳐요. 손 좀 줘볼래? 이런 손은 노릇 못해. 공부해야 돼. 뭐야? 아저씨, 어디 가요? 안녕하세요. You gotta tell me where the men that took her. Who did they take? Your daughter? Yeah. Guiaron una chica. Tienes uno joven. Bien. Oh, it doesn't work this way. I'm not thinking about that. All I could think about is how scared she must be, what she's going through. Give me up. Give me up. Go now. You'll go home. You're safe now. 피곤에 대하여 15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저 봐라, 저 꼬라지 봐라. 아나무라. 마, 저 포장 주두부다 저거. 어이씨, 장면까지 가가 사가 온 거지. 에휴, 사회봉사 같은 소리하고 앉아. 마차를 말고 고필도 아니고. 금마들 깡냉이 몇 개 나가는 줄 아나? 네 무슨 임플란트 전도사가? 좋나? 영기야, 우리도 빠꾸 좀 하고 살자. 니나 빠꾸 해라. 나는 직진 말기다. 갚겠습니다. 그 돈 제가 갚겠습니다. 대국이 인마랑 저랑 20년직입니다. 친구 죽는 거 제법입니까? 전모가 해먹은 치로 제대로 들어갔으면 얼마나 될지는 아나. 최소한 트리플 이상이야. 네, 21억 만들 수 있나? 예. 만들어 보겠습니다. 내 끝까지 네 이름 말 안 했다. 멋있지. 이게 진정한 건달의 모습 알겠나? 뭐라는 새끼야. 장애인 비하하지 마라 임마. 내 이제 진짜 이다. You're gonna kill me. You're gonna give me a heart attack. Give me up! No, no. I'm not talking to you until you stop being angry. Okay. Okay. I'm not angry, Mom. I'm not angry. Mom, is this real? He's an extraordinary man, Happy. We were in love. He said it was best that we not be together because of appearances.
Hi. What's your name? I'm Bruce. I'm Arthur. That's better. 뭐야? 술 마셨어? 우리 저기 가자. 2차 가자. 나 헤어질 거니까 너 말리지 마. 말리지 마. 매달려 너 소영이가. 이거 화장실이 어디예요? 나가서 왼쪽 2층 있어. 왼쪽 2층. 그랬잖아요. 뭐를 그래 내가 뭐를 이거 비싼 거야 봐. 경찰에 신고 좀 해주세요. 아, 저 무슨 일이십니까? 아니 제가요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있는데 이 아저씨가 들어오더니 제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네? 저 완전 수치심 들었거든요. 몰랐다. 나 중간에 알았다고요. 듣고 있었잖아 변태처럼. 처음엔 콧노래 부르다가 소리 들리니까 조용해졌잖아. 야, 너 똥 싸는 소리 듣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아? 구분할 수 있게 구분할 수 있는 사람. 에? 야 그만해 진짜. 야 너 몇 살이니? 난 이 허벅지 살이 이 새끼. 하지 마. 야. 새끼야. 마셔. 편해. 아침에 출근하잖아. 혹시 어제 일 기억 못 하세요? 아침에 알았어. 핸드폰 보고. 전 남자친구 얘기 그렇게 함부로 해갖고 미안해. 처음부터 미안하다고 하려고 했는데 이 새끼가 계속 중간에. 뭐 얘기한 것도 없어요. 그냥 울기만 했으니까. 2시간을? 왜 안 끊었는데? 아무도 자기 얘기 안 들어준다고 우는데 불쌍해서. 택시. 일어나. 나 보내놓고 너네 뭐 너네 낑낑 하려 그러지? 어? 일어나 먹으래. 너 이거 가서 먹어. 저도 금방 택시 올 것 같은데 혼자 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같이 한잔 할래? ETV에서 가장 핫한 영화 중 당신의 취향을 저격할 영화만을 엄선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영화 큐레이터 오상진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금주의 빅무비는 너와 나, 우리 모두의 인생 보고서 영화 82년생 김지영입니다. 82년 봄에 태어나 누군가에겐 딸이자 아내, 엄마이자 동료로 오늘을 살아가는 지영이의 삶을 그리고 있는데요. 출발선이 아니라 출발점에서 시작하는 우리의 이야기, 영화 82년생 김지영,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그냥 하나 낳자. 아니 지금 마트에서 수박 하나 사자, 오렌지 하나 사자 그런 얘기야? 평생의 동반자인 남편 대현과 가족 계획을 고민하는 걱정 많은 세대 지영. 난 너무 많은 게 변할 것 같은데. 그녀의 직감대로 지영은 어느새 아이와 24시간을 부대끼는 전업주부로서의 현실을 견뎌내고 있는데요. 내가 목욕시키려고 일찍 왔는데. 고마워. 다행히 자상한 남편 대현이 육아 전쟁에 함께 참전. 잠시나마 지영의 가쁜 숨통을 트여줍니다. 아내의 짐을 함께 나누고 싶은 남편 대현. 명절에 우리 여행 갈래? 진작에 그러지 그랬어. 그러나 지영은 대현의 행동이 새삼스럽기만 하죠. 그렇게 시댁에서 명절을 맞게 된 그녀는 내 니한테 줄 거 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 족쇄인지 선물인지 모를 앞치마를 둘러매고 쉼없이 움직이는데요. 대현의 시의적절한 센스 덕에
지금 다 살았어. 이거 끝내고 빨리 가자. 알았어, 가 있어. 친정으로 갈 희망이 생기지만 장모님, 저희 왔습니다. 신우의 가족의 급습으로 기약 없는 기다림이 다시 시작됩니다. 때마침 건네오는 시어머니의 텅 빈 배려. 야, 전정대피가 왔나? 엄마, 내가 갖다 볼게. 앉아 있으라. 니는 시댁에서 놀다 왔나? 지영아, 니도 힘들면 방에 들어가 좀 쉬라. 지영의 답답한 마음이 그만 터져버리고 마는데요. 사부인, 쉬게 해주고 싶으면 수배를 좀 보내주세요. 사부인도 명절에 딸 보니 반가우시죠? 저도 제 딸 보고 싶어요. 자, 지금 좀 아파서 그렇다. 내가 나중에 다 설명할게. 갑작스러운 상황 속 무언가를 아는 눈치인 남편 대현은 지영을 챙겨 내쫓기듯 처가댁으로 걸음을 옮깁니다. 하지만 다들 못 왔네? 오늘 무슨 날이야? 김지영 씨 잠이 덜 깨셨네. 응? 쟤 되게 피곤해. 자신의 행동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지영. 근데도 안 준 니가 더 끈질기다. 오빠 좀 이상해. 어? 어머니 말이야. 왜 이번엔 음식을 하나도 안 싸주셨지? 아, 그거 내가 안 싸간다고 했는데. 애 낳으면 건강. 그날 이후 아내가 걱정되는 대현은 은근슬쩍 정신과 상담을 권하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꼭 가봐. 알았지? 이에 지영은 병원 문턱까지 넘지만 상상치 못한 거금에 발길을 돌리고 맙니다. 비용은 35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병원 접수까지 해놓고 왜? 나 자다가 헛소리해? 왜 이렇게까지 병원에 가라는지 모르겠어. 지영아, 너 부부의 한 지붕 동상이몽이 커져가던 어느 날 김 팀장님 그만두신다. 왜? 아예 회사를 따로 하나 차리신다 그러더라고. 네, 지영은 우연히 자신의 롤 모델이자 예전 회사의 상사인 김 팀장의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이거 수정 하나도 안 하고 기자들한테 넘겼어. 지금처럼 잘해봐. 감사합니다. 매사에 자신감 넘쳤던 직장 생활을 그리운 그녀. 김 팀장을 만나 지내셨어요? 과거의 꿈을 이어나갈 용기를 내봅니다. 합류하자. 저요? 응. 일사천리로 풀려가던 상황에 기쁜 마음을 남편 대현에게 전하지만 오빠, 나 취직했어. 그의 반응이 어째 떨떠름한데요. 오빠, 나 다시 일하는 거 싫어? 아니, 네가 좋으니까 나도 좋아. 사시는 거예요? 아픈 아내를 위해 대현은 육아휴직을 고민하지만 도대체 돌아왔을 때 네 책상은 빠이빠이. 퇴직하래? 육아휴직 썼던 선배들 보니까 눈치 보여. 승진도 밀려.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지, 분위기가. 불안한 현실에 섣불리 판단하지 못하죠. 그래, 좀 더 쉬자. 애 보는 거 쉬는 거 맞아? 네가 가끔 다른 사람이 돼. 지영의 가슴 속 알 수 없는 먹먹함은 점점 더 심해져만 갑니다. 과연 엄마이자 아내인 그녀는 김지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모두가 알지만 아무도 몰랐던 82년생 김지영. 영화 82년생 김지영은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김지영을 넘어 주변 인물들의 목소리를 들려주며 원작과 다른 공감대를 선사했는데요. 도가니 부산행에 이어 정유미 공유가 세 번째로 호흡을 맞춘 이 작품은 손쉬운 공분을 일으키지 않고 차분히 공감을 일으키는 화법을 통해 고통받는 주인공이 아닌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가족의 희망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배우들의 탄탄한 연기력은 관객들로 하여금 각자의 위치에 따라 등장인물의 감정에 특별한 공감대를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특히나 엄마 미숙 역의 배우 김미경은 한 시대를 선긋게 관통해온 중년 여성들의 서사를 진솔하고도 힘있게 표현해냈습니다. 과거의 그것과 다르지 않았던 현실에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두 모녀, 이 영화의 핫신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영화 82년생 김지영 속 핫신.
내가 육아휴직 낼까? 오빠. 자꾸 반하지. 육아휴직. 아들 대현의 육아휴직 소식이 달갑지 않은 시어머니. 정말 해. 저기 아니 아끼를 꼬말리 같은 아들이 어찌 그리 생각이 짧러. 네, 사부인 안녕하셨어요? 남편 사돈 미숙에게 하소연을 늘어놓는데요. 사부인, 우리 지영이도 공부할 만큼 했고 직장도 열심히 다녔어요. 서로 도와가며 사는 거지요. 모르시나 본데 사부인 딸 지금 정상 아니에요. 그제서야 뒤늦게 지영의 병을 알게 된 친정엄마 미숙. 한달음에 딸에게 달려갑니다. 죄인인 듯 구는 사위 대현과 함께 아니, 엄마 미숙은 위태로운 지영을 마주하죠. 엄마가 도와줄게. 너 하고픈 거 해. 아픈 딸을 뒤로하고 돌아선 엄마 미숙을 붙잡는 한나리. 미숙아, 그러지 마. 지영이 힘들어도 다 알아서 할 거야. 강단 있게 키웠잖아, 그렇지? 정서방, 내 새끼가 왜 이러나? 미숙은 헛개비가 되어버린 딸이 자신의 탓인 것만 같아 마음이 저려오는데요. 엄마. 속 모르는 미숙의 남편은 이거 남자한테 좋은 약이야. 오늘도 막내 아들만을 챙기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당신 눈에는 아들밖에 안 보여? 그런 남편을 향해 가슴속 아픔을 토해내는 미숙. 이러고 가서 애가 병이 안 나. 내 새끼. 응집된 지영의 고단함이 엄마 미숙의 후회로 분출돼 가슴을 시리게 하는 명장면입니다. 선생님 글씨 이쁘네. 나도 선생님 되고 싶었는데. 근데 왜 선생님 안 했어? 돈 벌어서 오빠들 학교 보내야 했으니까. 그럼 지금 선생님 하면 되잖아. 지금은 지영이 엄마 됐잖아. 나로서 빛나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 영화 82년생 김지영은 BTV로 지금 바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네실 편집장 주성철입니다. 오늘의 빅스타에서는 마라톤, 좋지 아니한가, 대립군의 정윤철 감독님과 함께합니다. 이렇게 불러줘서 감사하고요. 열심히 재밌게 해보겠습니다. 레디 액션! 한국영화 100주년 기념 프로젝트 100 곱하기 100. 영화감독 100명이 100초 단편영화 100편을 만드는 이번 프로젝트에는 베테랑 감독부터 주목받는 신인 감독들이 함께하는데요. 백인의 감독들의 다채로운 시각과 개성을 엿볼 수 있는 100 곱하기 100 프로젝트. 스윙키즈 써니의 강영철 감독을 시작으로 베개 하나. 정윤철 감독, 강윤성 감독, 이정향 감독, 방은진 감독 등 국내 유명 감독들의 100초 영화가 순차적으로 공개됐습니다. 제작에 참여한 한국 영화 대표 감독들을 무비빅스타에서 지금 만나봅니다. 한국 영화 100주년 기념 프로젝트로 100명의 감독들이 100초 단편 영화를 100편 제작했는데요. 처음 이 제안 받으셨을 때 어떠셨나요? 100주년에 이렇게 좀 기꺼이 참여한다. 그런 생각으로 좀 재미있게 다 찍어보자 이런 느낌이었고요. 어떤 분은 뭐 다큐도 찍고 어떤 분은 또 무협 영화도 찍고 뭐 로드무비도 찍고 저는 뭐 또 약간 블랙 코미디 같은 거 찍고 역시 감독은 현장에 있어야 된다. 뭐 나름 다시 깨달았습니다. 김새롬 학생? 네. 알바 지원하셨죠? 커피 로아가 알아요? 아니요. 서울대생이 그것도 몰라요. 블랙 코미디라고 또 직접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커피 로악이라고 하는 제목을 달고 있는데 여기서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내용인지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내 참 힘들게 삶을 사는 이유가 교육에 너무 광적으로 올인해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직접 보고 채취하는 게 원칙이니까
제가 그 망볼 테니까 편히 하세요. 근데 이거 누가 먹어요? 강남 부유층 엄마들한테 자녀들이 그 고3일 때 서울대생 로아 커피를 마시면 서울대 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이 퍼져버린 거야. 사교육을 좀 풍자하는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봤습니다. 이 100초 영화에 맞춰서 어떻게 스텝이나 장비들을 구성하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은 뭐 제작비가 뭐 100만 원이 100주년이라서 100만 원으로 맞춰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냥 촬영하고 뭐 녹음만 좀 누구한테 부탁해서 이렇게 해서 스텝이 3명, 배우까지 4명이 가서 이제 하룻밤 찍었죠. 근데 재밌는 거는 함영주 감독님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말 선배 감독님들 이런 분들도 기꺼이 다 30분 정도가 참여하셔가지고 만드신 거 그거 너무 뜻깊은 것 같고 100주년 기념으로 한번 좋은 기억 만들려고 이렇게 다들 만드신 것 같아요. 네, 이번 순서는 주토피아 순서인데요. 첫 번째 화면 주시죠. 이제부터 네가 이 나라의 왕이다. 바로 영화 대립군이죠. 대립군은 임진왜란 당시 파천한 아버지 선조를 대신해서 왕세자로 책봉돼 분조를 이끌게 된 광해와 과연 어떤 책이 백성보다 귀한 게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대립질 못 끝내고 죽으면 저승에서도 안 받아줘. 그러니까 죽지 마시게 다들. 생계를 위해 남의 군역을 대신 치르던 대립군 토우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인데요. 이렇게까지 해서 가야 하는 건지. 이 광해군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굉장히 자주 소환되고 있는 그런 인물인데요. 이 대립군에서는 굉장히 생고생하는 그런 캐릭터로 그려지고 있는데 이렇게 10대 시절의 광해를 그린 경우는 잘 없어서 왜 유독 이 시기에 조금 집중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이제 광해는 이제 어른의 광해는 우리가 많이 알지만 그 실제 성장의 광해는 굉장히 흥미로운 또 지점이 많거든요. 이제 실제로 임진왜란 때 선조는 이제 의주로 뭐 도망갔기 때문에 실질적인 군주 역할을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의병들을 진짜 끌어모으는 역할을 하면서 큰 기여를 했는데 세자 저하께서 여기 계시다는 말씀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나약한 세자가 진정한 리더십을 갖는 그런 과정에 대한 게 이제 제가 진짜 다루고 싶었던 목표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광해도 아버지 대신 여기에서 이제 맡은 아바타기 때문에 대립군과 비슷한 면이 있죠. 남 대신 군대 가는 사람, 아버지 대신 또 임금의 자리에 억지로 온 그 세자가 만나서 벌이는 소통의 또 드라마를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하늘이 주신 목숨은 하나뿐이니 대체 누가 누굴 대신할 수 있단 말인가? 당시 100% 로케이션 촬영을 하시면서 전국 방방곡곡 안 가보신 데가 없으시다고 들었는데요. 로드무비의 어떤 끝을 한번 보여준 것 같은데 아날로그틱한 그런 정서를 한번 담아보고 싶었고 반지의 제왕이나 뭐 이런 것처럼 뭐 CG를 많이 쓴 여행 영화는 아니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찍었는데 스태프들과 배우들이 너무 많이 고생을 했죠. 그리고 대립군 수장 토우 역의 이정재 배우의 연기 변신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이 대립군에서의 그런 역할에 대한 어떤 모험적인 시도라는 얘기도 있는데 당시 캐스팅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들을 수 있을까요? 관상에서 세조 역할이었잖아요. 엄청난 또 귀족 역할이었고 굉장히 잘 어울리셨고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역적이나 뭘 몰려서 국경 지역으로 쫓겨난 집안의 망한 양반의 어떤 후손 그러다가 전쟁이나 이런 데 많이 경험하면서 완전히 싸움 기계가 된 자신의 과거를 잃어버린 어떤 사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찔러! 싸움 잘하는 사람이 늘 거칠게 생겼다는 뭐 보장 없잖아요. 무서운 사람들은 더 안 그렇게 생긴 사람이 더 살벌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정재 씨도 충분히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만나보면 약간 과격해요. 저도 좀 싸움을 하거든요. 아 진짜요? 야. 근데 이거 우리 왜 보고 있는 거예요? 또 정윤철 감독님의 작품 중에서 이처럼 이렇게 다채로운 캐릭터를 만나볼 수 있는 영화는 아무래도 좋지 아니한가일 것 같은데요. 우주는 왜 생겼고 사람은 왜 태어났는가? 너 진짜 나 야, 너 우주에서 제일 나 지금 보니까 이 천호진, 여기가 문희경, 김혜수, 유아인, 정유미 등 다양한 배우들의 젊고 풋풋한 모습을 보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지금 하려면 아마 개런티가 천문학적으로 올라가서 아마 제작비의 2배는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지 못할 것 같은데
그때 참 풋풋하고 정말 다 신인들일 때 그 가족들을 만들 수 있었고 심지어 김혜수 씨는 그때 타짜 원 찍으면서 그 돈은 놓고 가! 쏠 수 있어! 쏠 수 있어! 찍고 와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캐릭터 하다가 가서 정만함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찍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이 다섯 가족에게 닥치는 이 사건도 정말 제각각이어서 이 캐릭터와 그 스토리의 균형을 잡는 과정이 좀 쉽지만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가족들에 대한 구성은 사실은 이제 배우들이 들어오면서 그 좀 빈틈이 많이 메꿔진 것 같아요. 시나리오 봤을 때는 약간 물론 뭐 킥킥거리는 좀 B급 유머는 있었지만 자식이 어디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어? 이건 눈을 동그랗게 뜨지. 다시 네모나게 뜰 수 있어요? 그 배우들이 갖고 있는 잘 안 드러냈던 그런 B급 정서, 본인들에게 있었던 약간 메이저 영화에서는 잘 안 보여줬던 그런 것들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특히 김혜수 씨 같은 경우는 아마 실제 모습일 것 같아요. 저는. 날 것 그대로를 보여주셨죠. 두 번째 화면 주시죠. 소원이 다리는 뭐? 100만 보짜리 다리. 나는 잘할 수 있다. 네, 바로 정윤철 감독의 대표작 중 하나인 마라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마라톤은 2005년 최고의 화제작 중 하나였고요. 김미숙 배우와 조승우 배우의 그 열연의 섬세한 연출력이 조화를 이뤄서 호평받은 작품이었죠. 첫 장편 데뷔작부터 큰 성과를 얻었기에 지금 생각해도 정말 감회가 남다르시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신가요? 시사회하고 났을 때 반응이 굉장히 너무 좋아서 이거 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처음에 초창기에는 내가 잘해서 영화 잘 됐다 생각했는데 요즘 볼수록 이건 배우들의 몫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얼룩말들은 한 배에 한 마리의 새끼를 갖습니다. 그 영화 속의 초원이는 이 동물의 왕국 내레이션을 자주 중얼거리죠. 또 얼룩말과 초원은 또 함께 또 달리기도 하는데요. 이름 역시 또 초원이기도 하고요. 이러한 내용들이 이 마라톤에서 상징하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자폐증이라는 거는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감정이 표현이 잘 안 되고 뭔가 소통이 잘 안 되는 그런 건데 실제로 약간 오히려 자연적인 상태가 아닐까. 이렇게 소통하고 뭐 남들에게 인사 잘하고 감정 표현 잘하는 건 사실 우리가 사회화된 거잖아요. 이 문명과 반대적인 개념은 자연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약간 마라톤에서는 이 자연과 초원, 아프리카 세렝게티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소재로 많이 쓰인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시면 그 감독님께서 좀 뽑으시는 명장면이나 명대사 있을까요? 초원이 다리는 100만 불짜리 다리. 마지막에 이제 초원이가 항상 이제 페이스 조절이 안 됐는데 비가 오면 그때부터는 죽도록 뛰는 거야. 죽도록. 치타처럼. 치타처럼. 춘천 마라톤 가면 후반부에 스프링클러가 있어요. 그 1년 전에 한번 뛰어보고 이게 영화 썼으면 되게 좋겠다. 그래서 또 영화 속에 담은 장면인데 그때부터 초원이가 비로 착각하고 비가 와요. 비가 나를 뛰기엔 더 좋지. 스프링클러에서 쫙 전력 질주하거든요. 그 장면은 겨울에 찍었는데 사실 근데도 너무나 따뜻하고 너무나 아름답게 잘 나오고 진짜 달린다는 것의 쾌감을 정말 보여준 장면 같아서 볼 때마다 되게 가슴이 저도 뛰는 것 같아요. 저희 무비빅스타에서는 마지막으로 대놓고 PR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데요. 단 제한 시간이 13초에 불과합니다. 하나, 둘, 셋, 시작! 내가 왜 진짜 영화 감독이 되려고 했던가, 진짜 하고 싶었던 게 무엇인가, 그거를 찾아가는 그런 정윤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여기 보고? 오늘 소개해드린 정윤철 감독의 작품들은 BTV에서 감상하세요. 나만의 인생 영화를 찾아 헤매는 당신을 위해 미처 몰랐던 불후의 명작을 만나고픈 당신을 위해 BTV가 엄선한 영화를 취향대로 매치시켜드립니다. 오직 당신만을 위한 영화 매칭 무비빅 매치. 안녕하세요, 오성일입니다. 시네실 편집장 주정철입니다. 네, 오늘의 무비빅 매치의 주제는 칸의 남자 쿠엔틴 타란티노 특집입니다. 불과 30세 나이에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 수상, 이후에 심사위원장으로 활약한 바 있는 칸의 남자 쿠엔틴 타란티노의 영화 두 편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제가 매치시켜드릴 영화는요. 쿠엔틴 타란티노가 그린 헐리우드의 황금기,
Once Upon a Time in Hollywood입니다. 제72회 칸 영화제 경쟁 부문 진출작이자 최대 화제작이었던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9번째 장편 영화죠. 이에 맞서 제가 매치시켜드릴 영화는요, 쿠엔틴 타란티노를 거장의 반열에 올려놓은 영화 펄프 픽션입니다. 타란티노 감독의 출세작이자 제47회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받은 입지전적인 작품이죠. 그럼 찬란했던 1969년의 그때 그 시절, 영화 Once Upon a Time in Hollywood부터 만나보시죠. 먼저 리모컨만으로 영화를 소환해 보겠습니다. BTV AI 음성 서비스 이용 동의 후 누구 서비스를 연결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그 다음 리모컨의 마이크 버튼을 누르면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영화 Once Upon a Time in Hollywood 찾아줘. Anybody order fried sauerkraut? All right, that's too hot. Anything we can do about that heat? Rick, it's a flamethrower. Yeah. 한때 주인공으로 잘 나갔던 배우 릭. You've been doing guest shots on episodic TV shows the last couple of years. 하지만 이제는 TV 시리즈의 악역으로 겨우겨우 연명하는 신세입니다. It's official, old buddy. I'm a has-been. 그의 친구이자 스턴트맨인 클리프 역시 Come on, man. You don't believe that old do you? Yes, Rick, I do. 아내를 죽였다는 흉흉한 소문에 일이 끊긴 상황. Get your shit and get off the line. 그러던 어느 날 릭을 촬영장에 데려다주고 돌아가던 클리프는 히피족 소녀 푸시캣과 우연히 동행하게 되는데요. That's where you're going, Spawn movie. I live there. 그녀가 말한 목적지가 예전 드라마 촬영지였음을 기억한 클리프. Well, is there anything wrong with me saying hello to an old friend? You can't see him right now. This is his nap time. 꺼림칙한 마음에 농장주 조지를 만나지만 Go get Tex and get his ass down here. 이내 쫓겨나고 맙니다. 이유 Sergio Corbucci. The second best director of spaghetti westerns in the whole wide world. 이탈리아 서부극 출연으로 재기의 성공. 헐리우드로 근히 환영한 릭과 클리프. 그리고 그날 밤 유명 감독 로만과 배우 샤론 커플을 습격하기 위해 찾아온 히피들은 What did Charlie say? He said, kill everybody. 소란을 듣고 나온 릭에게 제지당하는데요. Dennis Hopper! Now take this mechanical hole and get it off the fucking street! Was that Rick Dalton? 이에 릭으로 목표를 변경한 침입자들. Think you're ready to kill some biggies? 그런데 악불사. 클리프도 약에 취해 천지분간 못하는 상황이었죠. 과연 릭과 클리프는 뒤늦은 성공 이후 찾아온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In this town, things can change like that. 영화 Once Upon a Time in Hollywood입니다. 영화 Once Upon a Time in Hollywood는 배우 샤론 테이트 살인 사건을 모티브로 한 작품이고요. 타란티노 감독 최초의 실화 배경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감독은 실존 인물과 다양한 가상 캐릭터를 통해서 1960년대 헐리우드의 황금기를 기발하고 또 섬세하게 그려내고 있는데요. 이 점이 바로 영화 Once Upon a Time in Hollywood의 매치 포인트라 하겠습니다. 5 persons, including actress Sharon Tate, were found dead at the home of Miss Tate and her husband, screen director Roman Polanski. 영화는 50년 전 벌어졌던 끔찍한 사건, 바로 1969년. 당시 떠오르는 배우이자 로만 폴란스키 감독의 아내였던 샤론 테이트가 살해당한 실제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충격적인 실화를 다루고 있지만 감독은 전에 없이 악인 이미지를 부각시키지는 않습니다. 대신 영화는 배우 샤론 테이트에게 시종일관 따뜻한 시선을 보내고 있는데요. Well, Terry and Candy don't live here anymore. This is the Polanski residence now. Really?
이를 통해 실제 사건이 얼마나 우발적이고 비이성적인지 보여주는 데 집중하고 있죠. 특히 극중 마고 로비가 분한 샤론이 실제 그녀의 유작이기도 한 영화 레킹크루를 관람하는 장면은 타란티노 감독이 배우에게 바치는 헌사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관객들의 반응을 즐기면서까지 앞자리에 다리를 걸친 마고 로비의 새까만 발바닥이 좀 인상적으로 남았는데요. 역시 참 타란티노 감독은 발에 집착하는 감독이 맞는 것 같습니다. 범죄의 희생자로만 알려졌던 그녀를 배우로 재조명하려는 감독의 의도가 숨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감독과 관련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극중 샤론이 극장 직원에게 One, please. 75 cents. What if I'm in the movie? 자신이 영화의 출연 배우임을 알리는 장면은 감독이 영화 트루 로맨스 개봉 당시 영화관 직원에게 자신이 각본을 썼다고 자랑하고 영화를 봤던 일화가 반영돼 있다고 하죠. 한편 이번 영화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브래드 피트의 역대급 캐스팅으로도 화제를 모았습니다. To my right is Bounty Law Series lead and Jake Cahill himself, Rick Dalton. And to my left is Rick's stunt double Cliff Booth. 각각 맡은 배역인 릭과 클리프는 60년대 스타 스티브 맥킨과 그의 스턴트 전문 대역이자 절친이었던 버드 애킨슨 등을 모델로 했다고 하죠. He's Jake Cahill, and he lives by Bounty Law. 그 외의 장면들은 스티브 맥킨 주연의 TV 시리즈 Wanted Dead or Alive의 클립을 이용하거나 로드 테일러 주연의 영화 헬 리버의 한 장면을 차용하기도 하는 등 고전 작품들의 배우의 얼굴을 합성해서 사실적으로 완성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버스타즈, 거친 녀석들에서부터 인연을 이어온 배우 브래드 피트의 연기도 인상적이었습니다. You talk to the stunt gaffer about me today. That way I know if I'm working this week or not.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스턴트맨으로 Okay, you horse's ass. Let's get you over to wardrobe. Appreciate the opportunity, Randy. I won't let you down. 이소룡과 대결을 펼치고 지붕 위로 뛰어오르는 등 모든 장면을 CG 없이 직접 연기하는가 하면 신인 시절 스스로 되뇌었던 말을 애드립으로 사용해 극에 몰입감을 더하기도 했습니다. Don't cry in front of the next. You're Rick Dalton. Don't you forget it. 또한 감독은 헐리우드의 전성기를 아주 섬세하게 구현해내고 있는데요. 스쳐 지나가는 버스 정류장의 광고와 가게 유리창에 붙어있던 라디오쇼 팸플릿부터 헐리우드대로를 60년대에 맞춰 복원하기까지 엄청난 공을 들였다고 합니다. 60년대 분위기를 살리는 데는 음악도 한몫했죠. 사이먼 앤 가펑클을 비롯 블루스 튠의 Treat Her Right. 무엇보다 할리우드의 화려한 풍경 속 울려 퍼지는 호세 펠리치아노의 캘리포니아 드리밍은 성공과 실패 속 생존 경쟁을 벌이던 그 시절 스타들의 분투를 상징하는 명장면이었습니다. 쿠엔틴 타란티노가 60년대 헐리우드에 바치는 경애와 애정, 영화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헐리우드, BTV를 통해 꼭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엔 제가 소개해드릴 차례입니다. 천재 감독을 세상에 알린 영화, 펄프 픽션. 영화 펄프 픽션 찾아줘. You know what they call a quarter pounder with cheese in Paris? What do they call it? They call it Royale with cheese. Royale with cheese. That's right. 두목의 지시로 금 가방을 찾으러 가던 갱단 동료 빈센트와 줄스. Hey kids, how you boys doing? You know who we are? 마침내 당도한 사기꾼들의 집에서
It's in the cupboard. 피도 눈물도 없는 금 가방 회수를 시작합니다. You're gonna be taking Mia Wallace out on a date. It is not a date. 이후 Let's go. 두목의 부탁으로 그의 아내 미아와 저녁 식사 자리에 간 빈센트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만 This is a moral test of oneself, whether or not you can maintain loyalty. 미아가 약물 과다 복용을 한 탓에 Don't f***ing die on me, Mia. 그녀를 살리기 위한 사투를 벌이게 되죠. 한편 How you been? In the fifth, your ass goes down. 은퇴 직전의 복서 부치를 상대로 승부 조작 지식 한창인 갱단 두목 마르셀러스. 하지만 계획과는 달리 경기는 부치의 승리로 끝나고 맙니다. I'm prepared to scour the earth for that mother. 후안이 두려워 도망치던 중 We're in a lot of danger, aren't we? 아버지의 금시계가 없는 것을 발견한 부치. Have you looked? Yes, it most definitely should be, but it's not here now. So where the is it? 결국 아파트로 되돌아오고 마는데요. 그곳엔 두목 마르셀러스의 명을 받은 빈센트가 잠복하고 있었습니다. Still, I have to say, you play with matches, you get burned. 과연 이들의 만남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까요? 타란티노 월드로 가는 급행열차, 영화 펄프 픽션입니다. 이 영화의 제목 펄프 픽션은 20세기 초 미국에서 유행했던 펄프 매거진에서 따온 것인데요. 10센트 미만의 저렴한 가격에 모험, 호러, SF, 로맨스 등의 이야기를 담아낸 B급의 저렴한 소설을 일컫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감독은 싸구려 문화의 대명사격인 펄프 픽션을 인용, B급 청서를 극대화하는 한편 당시 미국의 비이성적인 측면을 부각시키고 있는데요. 바로 이 점이 영화 펄프 픽션의 매치 포인트라 하겠습니다. 감독은 다소 이상한 인물들이 등장하는 4개의 이야기를 옴니버스식으로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주인공 같던 인물이 중간에 어이없이 죽거나 You read the Bible, Greg? Yes. Well, there's this passage I got memorized. Sort of fits this occasion. 살인의 순간에 성경 구절을 읊조리기도 하고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두서없이 등장하며 끊임없이 이어지는 묘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 개봉 당시 영사실에서 일하시는 분이 어이쿠 이거 왜 이렇게 잘못된 거야? 하면서 재편집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영화를 틀어주셨던 그런 일화도 있을 정도라고 하네요. 또 이 작품을 통해 타란티노 감독은 수많은 배우들을 재발견하기도 했습니다. I count 6 shots. I count 2 guns. 감독의 페르소나 중 한 명이기도 한 배우 사무엘 L. 잭슨은 We should have shotguns with this kind of deal. 갱의 일원 줄스 역으로 자신만의 연기 색깔을 보여주는가 하면 디스코 황제로 인기를 누리다 오랜 슬럼프를 겪고 있던 배우 존 트라볼타는 이 영화를 통해 재기에 완벽하게 성공했죠. Vincent. 모델 출신의 배우 우마 서먼 역시 펄프 픽션에서 갱단 두목 마르셀러스의 아내 미아 역을 통해 배우로 각인되기 시작했죠. 이 영화는 제목은 아시는 분인데 정작 보지 않은 분은 굉장히 많겠지만 이거는 다 아실 겁니다. So world famous Jackrabbit Slim's Twist Contest. Now who will be our first contestants? Right here. Trophy. So damn good. All right. 극중 두목의 아내 미아와 함께 클럽에 간 빈센트는
마침 열린 댄스 콘테스트에 뜬금없이 참가하게 되는데요. 척베리의 You Never Can Tell에 맞춰 추는 두 사람의 춤 사이는 이 영화의 백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약간 뜬금포 같은 영화 속 춤 장면은 트위스트에 대한 타란티노 감독의 로망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한 인터뷰에서 직접 트위스트를 추기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다른 모든 부분에서는 다 천재 감독이라고 불리지만 춤만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한편 이중 춤 이상으로 중요하게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식욕입니다. 영화 초반 두 남녀가 등장. 음식을 먹으며 음식점 털 궁리를 하고 Telephone. You crowd control. I'll handle employees. Everybody be cool, this is a robbery! 사경을 헤매는 미아 때문에 빈센트가 마약 딜러 랜스의 집으로 갈 때도 느긋하게 음식을 먹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중 핵심적인 메뉴가 바로 햄버거인데요. 초반 금가방을 찾으러 간 줄스가 사기꾼들에게 뺏어 먹는 것도 햄버거. This is a tasty burger. Durward Kirby Burger. Bloody. 빈센트와 미아가 클럽에 가서 주문하는 음식 역시 햄버거입니다. I got my moments. 즉 감독은 잡다한 재료가 섞여 있는 햄버거의 이미지를 통해서 이 영화의 복잡하고도 뒤섞인 이야기 구조를 암시하고 있죠. 이렇듯 X세대 영화광 쿠엔틴 타란티노의 범상치 않은 출세작 영화 펄프 픽션 BTV를 통해 꼭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칸의 남자 쿠엔틴 타란티노 특집이라는 주제로 두 편의 영화를 만나봤습니다. 끝으로 감독뿐만 아니라 각본과 배우로도 두각을 드러낸 그의 영화 두 편을 믹스앤매치 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제가 믹스앤매치 시켜드릴 영화는요. 타란티노표 통쾌한 복수극 영화 장고 분노의 추적자입니다. Is there one amongst you who was formerly a resident of the Karukan plantation? I'm from the Karukan plantation. 현상금 사냥꾼 킹 슐츠에 의해 풀려난 흑인노의 장고. I'm looking for the Brittle brothers. I don't know what they look like. But you do. 그는 팔려간 아내 브룸힐다를 찾기 위해 Buy my wife. Buy freedom. 킹 슐츠를 따라 나서기로 하죠. 수소문 끝에 Apparently that's where your wife is. Calvin Candy. 아내가 악덕 농장주 켈빈 캔디의 밑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그. 노예 격투 사업가로 위장. 켈빈에게 접근하는데요. I need something more than just a bean. 하지만 눈치 빠른 집사 스티븐이 Hey, yeah, for that good. They playing your ass for food, what I'm talking about. 이들의 관계를 알게 되며 일이 꼬이고 맙니다. Broomhill is my property, and I can choose to do with my property whatever I so desire. 과연 장고는 지옥 같은 이곳에서 무사히 아내를 구해 나갈 수 있을까요? 영화 장고 분노의 추적자입니다. 이 영화는 세르지오 코르부치 감독의 스파게티 웨스턴 영화 장고를 타란티노식으로 재해석한 변종 서부극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이 영화는 개봉 당시 골든글로브와 영미 아카데미 각본상 등 시상식을 휩쓸면서 각본가 타란티노의 진가를 확인시켜 주기도 했었죠. 타란티노가 표현해낸 서부극의 새로운 모습, 영화 장고 분노의 추적자 꼭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가 믹스앤매치 해드릴 영화는요. 타란티노 감독의 연기 욕심을 엿볼 수 있는 영화 황혼에서 새벽까지입니다. The oldest of the two brothers, Seth Gecko, was serving time in Rawlings, Kansas State Penitentiary. It was while at the courthouse that this man, his younger brother, Richard Gecko, a known armed robber and sex offender, 악명 높은 무법자 세스와 리치 형제. The only things that I care about are me, the son of a bitch back there in the back, and our money. So you help us get across the border without incident. You stay with us through the night without trying anything funny, without trying to escape. And in the morning, I'm gonna let you guys go, all of you.
은신을 위해 국경을 넘은 이들은 황혼 무렵 한 클럽에 도착해 축배를 듭니다. Slam it down, you knock the glass down on the table, all right? 1, 2, 3. 마침 흑발 미녀가 고혹적인 무대를 펼치는데요. 그런데 그때 How many? 3. 우연히 일어난 유혈 사태에 클럽은 순식간에 뱀파이어 소굴이 되고 말죠. 그때부터 시작된 생존을 향한 사투. 과연 이들은 피해 굶주린 뱀파이어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영화 황혼에서 새벽까지입니다. 타란티노 영화를 보는 또 하나의 재미가 타란티노 본인이 출연하는 장면을 보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저수지의 개들 데뷔작의 첫 대사를 하는 것도 본인이고요. 펄프 픽션의 또 후반부에 나오기도 했고, 그리고 장고 분노의 추적자는 폭사하는 장면까지 나오기도 했는데 연기 욕심이 좀 많으신 감독인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는 학교 중퇴 후에 연기 공부를 시작해서 몇몇 TV 시리즈에도 출연했던 배우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그가 연기를 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각본과 감독 이상의 연기 능력자, 배우 쿠엔틴 타란티노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화 황혼에서 새벽까지 꼭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무빙 매치 칸의 남자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 특집으로 두 편의 영화를 소개했습니다. 칸이 주목한 타란티노 버전의 살풀이, Once Upon a Time in Hollywood. 칸이 발견한 젊은 거장의 패기, 영화 펄프 픽션. 여러분의 취향대로 골라서 지금 BTV로 감상하세요. 오늘은 BTV에 있는 신작 중 시청자분들이 놓치기 아까운 영화 3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 2. 과학과 경제가 발전하며 호황기를 구가하던 1880년대 미국. Mr. Edison, can I get you autograph? Yeah, sure. 당시 발명으로 이름 좀 날리던 에디슨은 미국 전역에 전기를 놓겠다는 원대한 계획을 세우는데요. Well, my Paris office seems to think you may be the only man on Earth to rival me. How would you like to work for me? Very much. 그의 유능한 직원 테슬라는 교류 전기의 효용성을 주장하지만 Direct current may be fine for cities when the buildings are close together, but most of your country is empty spaces. Only high voltage can span the distance. You are not thinking long term. 직류에 대한 에디슨의 집착은 꺾이지 않습니다. Build you an efficient motor. Have you tried it? No, let me try. No. I can't start again. 한편 테슬라와 같은 생각을 하던 발명가 웨스팅하우스는 교류 전기 방식을 선택. Edison's current can't travel more than 1 mile, Frank. 전기 시장에 도전장을 내미는데요. 점차 세력을 넓혀가는 웨스팅하우스사의 전기. But there's no word yet coined to define death by electricity, so I asked the men who write the dictionaries, and I heard back 위기감을 느낀 에디슨은 교류 전기의 위험성을 과장해 언론에 퍼뜨리기에 이릅니다. Hello, I'm George Westinghouse. 그런 그에 맞서 웨스팅하우스는 테슬라를 영입. The fare must be alternating. It must be my motor. 시카고 박람회를 D-Day로 에디슨과의 마지막 결전 준비에 돌입하는데요. The man that controls that current controls that future. 과연 표준이 되기 위한 총성 없는 전류 전쟁 속 승자는 누가 될까요? 영화 커런트 워입니다. 너 라이터라고 알고 있냐? 한때 라이터를 쥔 주먹으로 어둠의 세계를 평정한 성빈. 앉으세요. 과거를 청산하고자 하지만 험악한 인상과 말투 탓에 쉽지 않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네가 노려보니까 나가잖아. 그냥 쳐다본 건데. 그렇지. 잘라봐. 결국 평소 알고 지내던 포장마차 사장 석준이 그를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리죠. 배우면 되지. 가게에서 손님 받으면서 사람 상대하는 법 좀 길러봐. 석준의 당부를 가슴에 품고 포장마차를 운영하던 성빈. 그러던 어느 날 그냥 가던 길 가세요. 낮밤 정도는 괜찮겠지. 일진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남학생 주민을 도와주게 됩니다. 동생의 말을 듣고 성빈에게 고마움을 전하러 온 주민의 누나 진아. 얼마 전에 주민이 도와주셨다고 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둘은 첫눈에 반하게 되고 진아는 성빈의 취업 준비를 함께 하는데요. 취업 준비라고. 아까 그런 얼굴로 면접 보면 면접관들 다 도망가겠어. 이렇게 웃어봐요. 가게는 어떻게 하고 왔어요? 순탄한 연애 전선도 잠시. 저녁은 언제 드세요? 심상치 않은 어둠의 그림자가 진아의 뒤를 쫓기 시작합니다. 조직에서 나가더니 기껏 하고 있는 게 포장마차 알바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다시 한번 라이터를 손에 쥔 성빈. 내 주변 사람을 건드리면 그땐 진짜 다 죽여버려. 과연 그는 무사히 진아를 구해내고 평온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박진 어디냐고! 영화 전설의 라이터입니다. 난 양자 물리학을 믿어. 세상은 고정돼 있지 않고 하나의 거대한 가능성의 에너지 파동이며 생각이 현실을 만든다. 술집 호객꾼으로 시작해 험난한 유흥업계를 슬기롭게 평정한 찬우는 어느덧 번듯한 클럽의 사장이 됐는데요. 송 PD님 스카우트하러 왔습니다. 메인 투자자 업계 최고라 불리는 인맥 퀸 은영까지 매니저로 영입되며 클럽 개장은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님 좀 있냐? 찬우는 친한 동생의 가게에 놀러 갔다가 영화 똥 한번 치워주고 갈게. 인기 래퍼 프렉타를 진상 취객으로 마주하게 되는데요. 제가 술을 못 마셔서요. 형아가 마셔줘. 뭐 저 약했어. 네가 직접 본 거 맞지? 야, 봤다니까. 평소 친했던 형사 기현에게 프렉탈의 은밀한 마약 파티 소식을 전하는 찬우. 그런데 나 풀어주시면 나랑 같이 마약하는 애들 내가 다 알려줄게요. 명동 사채시장 거기 1등 배경감하다. 단순 마약 사건이라고 여겼던 일이 솔직히 말해주세요. 이거 누구 치려고 그래요? 조문희, 청와대 비서실장? 전 그냥 시츄에이션만 만듭니다. 연예계는 물론 검찰, 정치계까지 연루된 거대 스캔들로 확장돼 갑니다. 감찰청 검찰 쌍으로 쑤시고 들어온다. 하시려던 거 그거 손 떼세요. 모든 것을 잃은 찬우와 은영. 그 영감탱이를 쳐야겠네. 아니면 안 끝나 이거. 치시죠. 이제는 생존을 위해 거대 권력에 맞서 나가는데요. 오해할 게 있네. 마약쟁이 아들이 당신 발목 잡을 거야. 삐거덕거리는 와중에도 함께 파동을 맞춰가는 두 사람. 우린 파동이 같으니까. 양장력적으로? 과연 이들은 생각을 현실로 만들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맞짱 한번 뜨자! 영화 양자 물리학입니다. 최신 영화와 해외 드라마를 즐기는 가장 편리한 방법 프리미어 월정. 지금 바로 BTV에서 이용해 보세요.